저는 폭락론자였습니다. 그것도 매우 심각한 폭락론자였어요. 주변에 집 사는 사람이 있으면 너 집 왜 사냐 말릴 정도로 네, 저는 폭락론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분당에서 학원도 하고 있고 분당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임차인으로 살았으니까 그 집주인분께서 4억 7천만 원에 팔겠다 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많이 샀으면 첫 집이었겠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대출이 무려 80%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면 1억이 안 되는 돈만 있으면 제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저기 좀 많이 물어봤어요. 또 집 샀다는 사람한테. 근데 대출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집값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계속 하시니까 그래. 그리고 여기는 내 생각에 좀 내가 사고 싶었던 집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때 안 샀거든요. 그 다음부터 저는 이제 집값을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또 계속 관심이 가더라고요. 봤는데 지난달보다 오른 거예요. 그래 그럼 이게 옛날 가격으로 떨어진 매물이 생기면 그때 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1억이 오르는 거예요. 정말 그때의 충격을 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집을 살려면 1억을 더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5천만 원 모으기도 힘들어진다고 그렇죠. 했는데 네. 1억이면 5천만 원 버는 것도 지금 장난이 아닌 요즘 건데. 분들이 네.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마음을 겪고 있거든요. 어떡하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큰일 났네. 그래서 저도 이거는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와이프 앞에서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정말 멍청했던 것 같아. 나 이제부터 부동산 공부 진짜 열심히 할게 라고 말을 하고 경매학원도 그때부터 좀 다니고 부동산 임장도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열심히 다녔어요. 임장을 일단 되게 많이 다녔어요. 제가 그래도 장점은 실행력은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래, 나는 처음에 경매 공부하면서부터 그래 나는 경매 강사가 되는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겠다. 아예 처음부터 그런 네네.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경매라는 거를 그냥 배우자마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임하는 자세가 행동을 되게 많이 바꾸잖아요. 네. 제가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남들은 그냥 뭐 대충 해서 하나 사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한 달에 하나씩 사야겠다. 한 달에 하나씩요? 네. 매달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허투루 보지 않았겠죠. 뭐 이것저것 진짜 되게 많이 공부를 했어요. 강의 듣는 것도 물론 이거니와 혼자서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등기부등본도 많이 띄워보고 권리 분석도 많이 하고 경매 물건 자체를 되게 많이 봤어요. 네. 이제 한 5년 됐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한 400건, 500건은 꾸준히 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요? 네네. 그럼 그때 실제로 몇 건 정도 낙찰 받으셨어요? 되게 투자금이 빨리 소진되더라고요. 마음은 그러고 싶었는데, 네, 돈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 또, 취등록세도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렇죠. 한 달에 하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1년에 한 3건 정도씩은 꾸준히. 그리고 이제 나 돈 없을 땐 주변에도 좀 알려줘서, 낙찰 받게 좀 도와주고, 자꾸 이렇게 부동산만 사니까 너무 삶이 피폐하더라고요. 장점은 있어요. 제가 원래 어떻게 보면 욜로적이었죠. 돈 되게 잘 벌었는데 사업했으니까 투자를 시작하니까 100만 원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고 10,000원 한 장을 마음대로 못 쓰겠더라고요. 왜냐면 네. 모아서 또 투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돈이면 열심히 모아갖고 또 뭐 하나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투자를 공부하면 그래서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절약을 엄청 많이 하셨나요? 그 전에는 사실 절약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냥 더 벌면 되지 이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심각하게 가난했거든요. 돈은 뭐 별로 써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목표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게 엄청난 돈을 벌게 되면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운 좋게 좀 잘 됐어요. 그냥 목표를 어떻게 보면 이룬 거잖아요. 그때는 좀 많이 좀 썼어요. 네. 후회하거나 하는 성격이 아닌데 네. 유일하게 후회하는 한 가지예요. 제가 그때 지금 같은 투자자와 같은 삶을 그때부터 살았으면 저는 진짜 엄청난 부자가 돼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좀 팔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거래는 좀 얼어붙고 또 매물은 좀 쌓여있는 상태예요. 네네. 지금 이런 시기에 올해 2022년 부동산 시장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또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집값을 예측하는 건 그냥 전문가분들이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무주택자다, 주택이 없다 하시면은
저는 청약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저는 사실 작년에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저는 그동안 저도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에 집을 당첨되고 싶어서 열심히 기다렸죠. 가점 쌓으면서. 그렇게 막 생각을 했었는데 택도 없겠더라고요. 당첨 점수가 막 70점대 막 초반 나오고 이러면 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청약을 기다리려고 사실 저는 법인으로 주택을 매수하기도 하고 가점이 너무 아까워서 너무 기회를 날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빨리 청약을 당첨되고 그다음부터는 자유롭게 좀 살 수 있게 돼야겠다. 그게 오히려 여러모로 이득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은 데를 일단 좀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가점이 좀 낮은 점수로 될 수 있는 공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주우이님 영상도 큰 도움이 됐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들 가고 싶어 하는데, 살고 싶어 하는 데들은 당연히 인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니까 난 둔촌 주공 갈 거야 라고 한다고 사실 당첨이 되면야 좋지만 안 될 가능성이 사실 훨씬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시각으로 인기가 좀 덜한데 경기도에 그런 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좀 소형 평수. 다시 세상에 아파트가 84제곱미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5구 미만이면 또 인기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당첨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런데 일단 당첨만 되나도 사실 웬만한 집은 한 3억 정도를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청약 공부만 열심히 해도 3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네. 이제 반포에서 저랑 같이 있는 그 선생님들이랑 임직원들은 다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되거든요, 사실. 다 알려주신 건가요? 그렇게 당첨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알려주고 나니까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막 결혼을 했던 한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점이 이제 낮아서 청약을 계속 바라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특공이 있고요. 그리고 가점으로 가기에는 사실 좀 너무 험난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비인기 지역, 그리고 좀 비인기 평수, 비인기 평형 이런 데 지원을 하면 당첨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일단 저는 당첨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첨이 되고 나야 또 그 다음에 나는 투자를 좀 계속 꾸준히 할 생각이다 하면 일단 가점을 거기 쓰고 청약의 미련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 투자가 안 돼요.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약이 되려면 계속 전월세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의 기회를 사실 다 날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1순위로 되려고 하면 그 청약 가점을 막 10년, 20년 쌓아야 되는데 그건 사실 더 큰 손해죠. 10년, 20년 동안 집값 올라가는 걸 보고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생애 최초라던가 신혼부부 특공이라던가 원래 생애 최초가 1인 가구는 안 됐었는데 작년부터 되기 시작했잖아요. 생애 최초 같은 것도 좀 넣어보시고 의외로 생애 최초가 미달되는 데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몰라서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미달인데 가점 쌓고 있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물론 지금 현 상태를 가서 보면 뭐 이게 허허 벌판이죠. 아무것도 없고 뭐 흙만 잔뜩 있고 공사만 하고 있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원래 그런 데 사야 돈 버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냥 청약만 노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간을 좀 정해두고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면 그래도 일단은 청약부터 먼저 도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일반 매매 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은가요?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집값 오를 것 같았는지 작년 재작년에는 청약 경쟁률 어마어마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갑자기 작년 말이랑 올해 초에 좀 이게 청약 경쟁률이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쵸? 뭐 때문일까요? 주변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집값이 이제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근데 집값 떨어지는 건 그 무주택자 청약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요, 사실. 이게 청약은 일단 안전마진을 몇 억을 먹고 시작하잖아요. 그만큼 떨어진 케이스는 우리나라 역사상 없거든요. 되게 안전한 게 청약인데 그거를 너무 날려버리는 것들이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청약을 안 해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청약 주택 공급가액이 막 3억 4천만 원이다. 그럼 3억 4천만 원이 지금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계약금은 요즘 보통 10%로 다시 다 바뀌어가지고 3,400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웬만한 직장인이면 그냥 외벌이라도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나머지는 6번이 중도금 대출로 다 나오거든요. 제 손에 3,400이라는 게 그냥 네네. 3억 4천일 때 10%를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수도권에서 좀 사람들이 좀 선호를 덜 하는 지역은 대체로 그 정도에 나오거든요. 네. 물론 이렇게 인기 지역은 좀 비쌉니다. 네. 여러모로 좀 부동산 투자에 박탈감만 있는 때보다는 훨씬 더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빠르게 다주택이 되는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직주 근접이랑 좀 멀고 출퇴근이 네. 멀더라도 그런 네. 거랑은 상관없이 일단은 당첨이 될 수 있는 단지를 좀 노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쵸. 그리고 그 청약 과열 지구가 아니면 일단 전세를 놓을 수 있어요. 그런 데는 대부분.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10%는 처음에 그 돈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보통 신용대출로 마련할 수 있으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럼 신용대출로 일단 계약금만 내면 됩니다. 그럼 6번의 중도금 대출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분양사 보증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잔금이 30%가 남는데 우리가 입주할 때 3년 후에 30%를 내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30%를 모으든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은행 대출이 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면 뭐 전세를 놓거나 해도 되고. 그리고 아까 쿠크드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주 근접이 너무 멀면 삶의 질이 너무 맞아요. 떨어질 수 네네.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 조건 없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그냥 전세 놓으시면 돼요. 전세 놓으면 내 투자금 회수가 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플러스 P가 됩니다. 돈을 오히려 내가 낸 거보다 돌려받아요, 더 많이. 네. 그게 일종의 갭 투자가 되는 거죠. 3년 후 갭 투자를 지금 10%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부동산 상품 중에서 레버리지가 가장 큰 상품이 청약입니다. 네, 현재는 비선호지만 나중엔 다 좋아지고 전세금으로 회수가 다 될 테니까 그런 걸 한번 노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또 고민하는 부분이 청약을 지금 바라보고 있긴 하는데 아무래도 언제 될지는 정확하게 이제 기한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네네. 기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네네. 이 전월세 금액이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 네네. 때문에 또 그 기간을 버티기가 상당히 또 어려워하는 부분도 많으시거든요. 제가 청약을 어디라도 당첨을 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한 3개월 만에 됐고 저희 직원분들도 청약을 제가 알려주고 평균 한 6개월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생각보다 빠르게 그렇게 당첨이 오래 되네요.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꾸준히 넣어본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안 넣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좀 경쟁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데를 꾸준히 넣으면서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뭐 3기 신도시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천에 신혼희망타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0% 뺏어간다는 거. 근데 제 시각은 좀 다른 게 50%쯤 뺏어가도 좀 남은 게 많지 않나요? 전 했으면 좋겠는데 인기가 별로 없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네, 그냥 신이타라도 좀 노리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생에 내 집은 하나야 이런 마음을 버리시고 네, 그냥 되는 거는 다 가져야지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시죠. 네, 다 넣다 보면 네,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청약에 나는 좀 관심이 없다. 또 네.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수중에 한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그럼 이걸로 좀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어떻게 좀 전략을 짤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고민을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사실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제가 여기 좋아요라고 말을 한들 못 사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품을 팔아보고 여기가 좋네, 여기가 좋은데 지금 이 가격이라고 하고 놀래야 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싸게 나왔다고 하는 느낌이 들면 되게 쉽게 살 수 있는데 그냥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뭐 유튜브에서 봤는데 저 사람 좋대더라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싼지 비싼지 모르니까요. 네, 그쵸.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코크드림님이나 주희님 두 분 다 이렇게 10억 넘게 자산을 이루셨는데 그 배경에는 다 치열한 임장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인데 사람들이 이 과정을 좀 뒤로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를 이용하면. 그거는 시간을 단축해주고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거지 그 과정 없이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모으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렵죠. 네. 그렇게 힘든 돈을 누구 말을 듣고 산다? 이건 저는 환탄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기가 발로 뛰어서 봤는데, 저번에 이거 2억 3천만 원 나왔는데 2억 2천이야? 하면, 이거 살까? 하면서 그때 과감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뭐 한 2, 3천만 원이 싸졌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사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